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개미들 비트 결국 터졌는데요, 반대 매매가 4,125억 원이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증발됐습니다. 개미들 돈 4,125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됐습니다. 반대 매매로 결국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주식을 깡통이 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로 돌릴 것이다 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난리 났습니다. 지금 18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18만 원 간당 하고요. 그야말로 빚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정말 난리 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간에 지금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또 논평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B2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반대 매매 규모는 약 4,125억 원으로 집계되며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급격한 시장 흔들림이 직접적인 촉발 요인으로 3월 들어서만 4,125억이 반대 매매로 나갔다는 겁니다. 반등을 노린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신용이 33조가 넘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미수금을 감당하지 못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반대 매매는 담보 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나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면 별도 통보 없이 보유 주식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같은 걸 알려주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통상 전일 종가 대비 15에서 30%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유 종목이 전량 매도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시장에서는 반대 매매가 또 다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제 매도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 낙폭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규모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와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빚으로 산 건데 주식시장에서의 지금 신용융자가 33조고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마통으로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낸 사람들은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이 되고 이것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고 연쇄적으로 결국 하락의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주식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악스럽게도 다시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정확히 한번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81.75가 떨어졌습니다. 181.75, 약 3.22%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2.91, 약 1.98%.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적게 떨어졌습니다만은 거의 폭락이라고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요새 과거에는 퐁당퐁당이라도 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개미들이 스마트하게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고 그래서 단타 매매로 좀 이득을 챙겼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돈 많은 자산가들이 이런 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퐁당퐁당도 안 되고 사실상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현재 49만 원입니다. 이게 67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대량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 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따라붙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67만 원으로 본다면 18만 원에 떨어진 것이고 이게 잘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과거에 그 기세 좋게 올라가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18만 100원입니다. 18만 100원. 삼성전자도 22만 원을 터치했다는 걸 생각하면 4만 원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스타주라고 하는 SK 하이닉스도 또 100만 원을 얼마 전에 다시 넘어갔었는데 오늘
많이 떨어져 가지고 93만 3천 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를 중심으로 폭락하고 있고, 지금 소형주들도 뭐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퐁당퐁당을 해왔지만 퐁당퐁당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일단 빚으로 산 거는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빚으로 주식을 산 거는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주식 산 돈이 급한 돈이다 라고 한다면 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손절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끌고 가도 상관없겠죠. 전쟁만 어떻게든지 빠르게 종결이 된다면 다시 우리 주식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거같이 저번에 6,300 갈 때처럼 그렇게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일은 이제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주식을 다시 계속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황제주로 코스닥에서 등장한 것이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있고, 또 이제 코스닥 육성에 대한 어떤 정부가 지침을 또 갖고 있고 등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코스닥에서 특히 제약주라든가 또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개나 소나 다 가던 그런 장에서 그런 장이 아니라 이제는 선별적으로 어떤 그 테마가 지금 각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개별 종목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건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돈 많은 그 자산가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았다라는 뉴스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환율이 너무나 치솟고 환차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삼성전자라고 해서 SK하이닉스라고 해서 무조건 사 모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대 매매 지금 비투 공포가 터지고 있고요. 지금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이죠, 외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란과의 관계를 둘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도 찍힌 것 같고 미국으로부터도 찍힌 것 같고, 그것이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저렇게 퍼렇게 질리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이 말이죠, 국무회의에서 그걸 생중계하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지엽적인 거, 이런 거는 신경을 쓰는데 지금 우리 외교, 군사, 국방 이런 어떤 거시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돈을 계속 뿌린다는 건데, 돈을 뿌린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공포가 엄청나게 일고 있고요. 돈을 뿌린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